McLeod, als wir im Beat. Die Sonnenbrille schützt meine Identität. Sie fragen mich.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독일 생활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올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추가해야 할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조회수를 좀 것이 아니라 최근에도 속상한 소식들을 많이 접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이전 영상들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아주 살짝 이전 영상을 요약해서 알려드리자면 이전 영상에서 주의해야 될 점으로 제가 언급했던 첫 번째는 소매치기. 이 부분은 당연히 소지품과 악기를 잘 챙겨야 하는 것을 떠나서 안타깝지만 길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하는 것. 둘째, 열쇠 잘 챙기기. 독일 문은 문을 닫으면 바로 잠기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 꼭 열쇠라고 외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사람 조심하기. 특히 옐로우 피버나 인종차별주의자들에 대해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넷째가 교통권 잘 챙겨서 다니기. 다섯 번째가 집 사기 조심. 돈부터 보내라 하거나 메일에 미사 여구가 너무 많으면 보통 사기입니다. 여섯 번째가 가구를 이전 세입자에게 넘겨받을 시 가구 상태 먼저 확인하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책정해서 계약서까지 작성해서 받기. 일곱 번째가 눈치 보지 말고 거절 잘 하기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세요. 그럼 독일 생활에 주의해야 될 점 넘버 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렌토를 통해 영화나 음악 등 창작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지 않기입니다. 이 내용은 말씀드리면서도 좀 민망한 게 저 행위 자체가 불법 다운로드인데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지 마세요 하니까 왜인지 불법으로 돈 훔치지 마세요 하는 것 같네요. 독일에서 토렌토로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으면 일정 확률로 집에 앞마농 편지가 날아옵니다. 편지는 보통 저작권 소유 측 로펌에서 보내는 것인데 당신의 IP로 몇 월 며칠 불법으로 우리의 저작물을 다운받고 배포했으니 이에 대해 얼마만큼의 벌금을 내시오, 내지 않을 시 고소하겠습니다 라는 편지입니다. 벌금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적게는 800유로에서 많게는 2000유로까지 참 다양합니다. 아니 나는 배포한 적이 없는데 하실 수 있지만 토렌트는 파일의 조각을 끌어오면서 동시에 본인도 그 CD를 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토렌토 사용은 가급적 자제. 토렌토 쓰지 마세요. 안 그래도 신경 쓸 거리가 많은데 골칫거리가 늘어나면 머리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이미 이 편지를 받았을 경우에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너무나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제가 저작권법을 굉장히 잘하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지만 일단 이 편지를 개인정보 침해로 역고소를 때려라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독일 저작권법 Urheberrechtsgesetz 101번에 의해 법률 위반 파일 공유 모니터링 회사가 저작권 로펌에게 파일을 배포한 IP 주소를 넘기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방법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편지를 무시하라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이 편지 자체는 너가 만약 며칠 안에 돈을 내지 않으면 저작권 회사가 너를 고소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라는 경고장이지 당장 내일 모레 고소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막상 그 돈을 보내지 않아도 정작 저작권 소유자가 고소를 해서 소송까지 갈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이 편지를 무시해라 라는 것에 대한 근거이긴 합니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소송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리스키한 방법이죠. 그렇다면 꼬박 그 돈을 다 내야 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 편지에 대응해서 결과적으로는 벌금을 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한다면 로펌 측에서 적어놓은 온털라숭세야클라공을 수정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온털라숭세야클라공은 한국말로 하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자기성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서약서? 뭐 그런 거 비스무리한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고 만약 제가 또 한 번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벌금을 낼 용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서약입니다.
물론 불법 다운로드는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저도 창작을 하는 위치에 있고 이 문제는 결코 자유스럽게 용납되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관련 로펌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필요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이고 운틀라숭세어 클레공에 과한 문맥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변호사와 연락해서 해결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 물바다 조심입니다. 독일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바닥에 배수구가 따로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간혹 부모님이나 친구가 놀러 올 수 있으니 그들에게 꼭 알려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장실 물바다 조심입니다. 그럼 이거 이름을 바꿔야 되겠구나. 화장실에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물바다가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을 독일에 놀러 온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잊지 말기. 독일 화장실 바닥에는 따로 배수구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로 한국처럼 물 청소를 하면 안 되고 마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처럼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그럼 물이 화장실에서부터 시작해 거실까지 쫙 다 새버리고 벽과 바닥이 부식되며 최악의 상황에는 밑에 집까지 물이 새게 되고, 그렇다면 큰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집주인에게 불꽃 싸대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 할 수도 있지만 물 끄는 것을 잊고 잠들었다가 집이 물바다가 되었다는 유학생을 제가 독일에 살면서 2명이나 보았답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 쇼핑 사기 조심하기입니다. 사기라니? 한국은 엄청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기 강국인데 이걸 하실 수 있겠지만 뭐랄까 굵직한 금융 사기는 독일이 따라올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짜잘짜잘한 쫌팽이 사기꾼들은 체감상 독일에 더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집 사기가 꽤 많은 것을 떠나서 물론 소매치기도요. 인터넷 쇼핑몰 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고 아주 번지르르한데 알고 보면 페이크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기라고 하면 중고나라 벽돌이 생각나니까 중고거래만 조심하면 되겠다 싶을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페이크 사이트가 있어요. 일단 인터넷으로 물건을 찾았는데 정가보다 싸다 하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고 그 사이트의 후기를 읽기 위해 구글에 사이트 이름과 베베아퉁 정도 아니면 혹은 serious 그 정도로 검색해 보시고 사람들의 후기를 꼭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명한 사이트들 말고요, 자투안이나 미디어마크트, 아마존 이런 거 말고 그 외에 뭔가 새로 들어보는 사이트다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나라 벽돌 사기처럼 중고 사기도 꽤 많은데 당장 생각나는 것은 이베이, 클라인안짜에게 물건을 올리면 영국에 내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영국에 있는 아들 집에 물건을 보내줘, 내가 돈은 지금 입금할게 라고 하고 페이팔로 바로 송금을 하는데 그 금액이 들어와서 물건을 보내면 그 돈이 갑자기 다시 빠져나가 버리는 사기와, 또 한창 유명했던 사기는 드라이엑스 베트록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삼각 사기 정도 되겠네요. 판매자 A가 물건을 올렸는데 그것과 똑같은 내용의 연락처만 바꾼 게시글을 사기꾼 B가 다시 올리고 구매자 C가 사기꾼 B의 글을 보고 사기꾼 B에게 구매 신청을 하면 사기꾼 B가 곧바로 A에게 구매 신청을 해서 결과적으로 돈은 C가 내고 물건은 B가 받는 사기도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예전에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고거래는 웬만하면 직거래를 하시고 불가피하게 택배 거래 시에는 항상 유의해주세요. 네 번째는 자전거 웬만하면 집에 주차해주세요 입니다. 독일은 자전거 도로가 참 잘 되어 있고 한국에 비해 평지가 많아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를 비롯해 독일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중고로 170유로가 넘을 것 같아 보이는 자전거는 밖에 주차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없어집니다. 바람처럼 사라져요. 무섭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독일이 약간 무법지대 같아서 조금 자제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자전거 도둑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가가 170유로가 넘어 보이는 것 같이 삐까뻔쩍한 자전거는 집으로 가지고 올라오는 게 국룰입니다. 물론 공용 거라지나 단지 내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마저도 자전거가 너무 번지르르 하면 주민이 들고 토끼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무겁더라도 고가의 자전거라면 꼭 집에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경험담입니다. 내 자전거 훔쳐간 사람 천벌 받아라. 혹은 처음부터 중고가 50유로 정도 보이는 자전거를 사기도 합니다. 그런 건 잘 안 훔쳐가긴 해요. 5번째는 기차의 페어슈페퉁이나 슈튜어공 조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독일 기차 갑자기 없어지거나 늦어지는 건 뭐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오래전 영상에서 제 친구 데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더이처반과 페어슈페퉁은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Die Deutschen sind pünktlich. Ja, da gebe ich dir recht, aber es trifft nicht auf die Deutsche Bahn zu. Die ist immer unpünktlich. Ja, der Zug verspürt mega oft. Ich finde das irgendwie fast jeden Tag passiert. Ja, ich erlebe das auch tagtäglich. 원칙상 장거리 기차는 82%의 확률로 제 시간에 와야 하지만 가끔 더이처반의 그래픽을 보면 72%까지 정확도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공사 현장, 기차의 결함, 부족한 사원 숫자, 철도 네트워크상의 문제, 날씨 때문 등등이라고 명시해 놓긴 하는데 뭐 안전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아주 급할 때 중요한 기차가 오지 않으면 이해고 나발이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이 있다면 독일인들은 대부분 하루 전날 도착하는 일정을 짭니다. 물론 독일에 이미 적응하셨으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간혹 시험 치러 독일에 막 오신 유학 준비생들이 이 문제로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10번 기차를 타면 그 중에서 2번에서 3번 정도는 기차가 늦어지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착이 되거나 기차가 취소될 경우에는 역사에 있는 하이즈첸트홈에 가셔서 상황을 설명하시면 다른 기차표를 무료로 예매해 주거나 아무 기차나 타시오라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연착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기차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착했을 경우 25%, 2시간 이상 늦게 도착했을 경우 50% 정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하이즈첸트홈에 가셔서 Fahrgastrechte 포뮬라를 달라고 하고 그 포뮬라를 채워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6번째는 남의 편지 뜯지 말기, 그리고 내 편지 열심히 뜯기입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간혹 남의 편지가 내 우체통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열어보지 않겠지만 가끔 이거 내 건가 싶어서 무의식 중에 뜯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편지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 이름의 편지가 아닌데 우체통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집에 사는 주민인지 잘 살피고 친절하게 제 자리에 꽂아주거나 미간에 꽂아주지, 만약 주소가 아예 잘못되었다면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좀 웃기지만 내 편지는 잘 뜯기입니다. 독일은 아직까지 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중요한 계약서들은 보통 편지로 오고 벌금 고지서 같은 경우에도 편지로 옵니다. 때문에 편지는 항상 잘 뜯어보셔야 하는데요. 간혹 벌금 관련된 편지들을 뜯지 않고 있다가 벌칙금이 계속 쌓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고 그 이름도 무서운 인카소에서 편지가 오는 이런 끔찍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아유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존에서 시킨 물건이 있는데 뭐 출금이 제대로 안 된 걸 모르고 있다가 벌칙금이 쌓이는 편지마저 읽지 못해 아주 큰 돈을 날리신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바로바로 체크하고 집에 차곡차곡 쌓아주세요. 7번째는 Recht vor links, 교통신호 잘 지키기입니다. 이것도 조금 기본적인 거라 민망하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한국 면허증을 독일 면허증으로 바꾸셨을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몇 시간만 하다 보면 독일의 신호체계나 운전 룰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세계 어디를 가나 운전은 적당히 비슷하니 그냥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독일에서 운전하는 영상에서 강조했다시피 Recht vor links는 너무 자주 잊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선 익히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고 배웠지만 독일에서는 오른편에서 나오는 차량이 먼저입니다. 때문에 오른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 양보해야 하죠. 특히 골목에서는 오른편에서 차가 툭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의 예외가 저 Vorfahrt 표지판입니다. Vorfahrt 차선은 항상 우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른쪽 차량을 기다리지 않고 진입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 반대로 오른쪽 차선에서는 역삼각형 표지판이 있는데 정지해서 양보한 후에 진입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Recht vor links 규칙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번 주에 경찰을 만나 아주 호되게 혼났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면허증 안 뺏긴 것만 해도 정말 다행입니다. 8번째는 영어만 써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독일에 이민할 생각을 하지 말기입니다. 커뮤니티 등지에 자주 올라오는 글 중에 독일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냐? 너무 짜증난다, 힘들다 등의 글이었는데 물론 그 상황에서 짜증이 날 수 있고 당연히 힘든 일이고 독일 공무원들 특유의 관료주의, 뷰로크라티는 정말 토 나오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영어를 쓰지 못하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미국이 아니고 그들은 명확하게 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완벽하지 않은 영어로 어영부영 의사소통을 하다가 발생된 리스크를 그들이 감당하기 싫다면 그들은 당연히 독일어로 이야기하겠죠. 물론 영어를 잘하는 독일인들도 많고 영어를 쓰는 직장도 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공무 처리를 할 정도의 독일어는 하셔야 합니다. 9번째는 전기세 아끼기입니다. 독일은 전기세가 한국보다 비쌉니다. 비싼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명확한 지표만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재생에너지법을 시작할 당시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부과시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2000년대 그 이후로 꾸준히 전기세가 올랐지만 2014년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안정화됨에 따라 전기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독일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배울 점도 많고 문제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참을 떠들 수 있겠지만 주제와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이쯤 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비싼지 한국 전기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한국 전기세는 단계별 누진세? What the f***? 물론 한국 전기세는 단계별 누진세이기 때문에 독일 전기세와 명확한 비교가 어렵고 독일도 지역이나 전기회사에 따라서 전기세가 다르지만 한국 전기세 1단계로 계산했을 때에는 3배에서 4배 가까이 나고 3단계인 경우에도 1kW당 비용이 3배 가까이 납니다. 일단 알아보기 쉽게 독일 1인 가구 1년 전기 기본 세팅인 연간 1500kW, 한 달에 125kW로 계산했을 시 베를린 휘느베약 1인 가구 기준 독일은 1년에 443유로, 한 달로 나누면 36유로, 현재 환율 1335원 기준 한 달에 48,000원씩 내게 되는데 똑같이 125kW 1인 가구 기준 한국에서는 한 달에 9,730원을 냅니다. 물론 이건 필수 사용량 공제가 마이너스 4,000원 적용됐으니까 다시 한번 2인 가구 세팅 연 2,500kW로 계산하면 독일은 한 달에 54유로 약 72,000원, 한국은 23,000원, 3배 이상 벌써 차이가 나죠. 그러니 웬만해서 독일에서는 전기를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독일 전기세는 기준 전기 사용량을 잡아서 1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내고 내가 만약 많이 썼다면 추가 비용과 함께 그 다음 연도 1년치 전기세가 전부 오르는 시스템인데 이게 아무래도 부담이 좀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1년은 특히 조금 아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가끔 과한 괴담이 돌아서 달달달달 떨면서 전기를 아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아낀다라는 느낌으로 뜨거운 물을 적게 쓴다든지 밥솥에 보온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등 이 정도 노력으로 1년 정도 살아보신다면 어느 정도 전기세에 대한 감이 올 겁니다. 네, 이렇게 일단 9가지 내용을 추가해 보았는데요. 이 독일 생활 주의사항 컨텐츠는 한 번에 완벽하게는 절대 만들 수 없으므로 종종 이렇게 파트 2, 파트 3, 파트 4 등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왕 독일에 그리고 오실 여러분들 부디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Tschüss! Shout out to Yugoslavia, shout out to Deutschland, 한국, South Korea, especially 한국 힙합 fans. 안녕, 오늘 팬만 드디어 2번째 앨범이야. Cool Beat, geiles Album, viele schlimme Wörter, 욕 많아. 독일 힙합 풀겐도 들어봐 한번. Der 팬만, Ask 2,
Pre-order by vinyldigital.com